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 아이 울음소리 듣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인데요. 사실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제의 큰 고민이기도 한 만큼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자녀 가구가 점점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126만 쌍인데 1년 만에 6만 쌍, 4.7% 감소했습니다. 최근 결혼한 1년차 신혼부부만 따져보면 감소율이 6%가 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가구의 비율 42.5%입니다. 10쌍 가운데 4쌍 이상은 결혼한 지 5년 안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는 0.63명에 불과해 외벌이 부부보다 20% 이상 더 낮았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나온 대책이 그럼 그동안에 나온 대책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 정부는 부부와 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만들어냈을 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나라 사례에서 밝혀졌다며 여기에 방점을 좀 뒀습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특히 지원금, 즉 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가장 힘든 시기 바로 영아기인데 정부 지원도 바로 이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 집중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지원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네, 지금 이 양육수당이 0살이 월 20만 원 그리고 1살이 월 15만 원입니다. 이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는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되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과는 또 별개로 더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당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해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확실히 임신이나 출산 직후에 양육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에 좋은 지원책인 것 같은데, 근데 출산 직후에 육아휴직을 낸 부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네, 맞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지원을 강화한 부분인데 3+3 육아휴직입니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석 달 동안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월 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부부가 각각 따로 받는 금액이니 모두 다 더해보면 합쳐서 무려 최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보다 공동 육아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어렵다는 게 정설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아빠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쉽지 않죠.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 지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이제 육아휴직자 4명 가운데 1명이 아빠인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지난해 좀 상황을 보면 아빠 육아휴직자는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 한 12,503명 정도 되는데 56.1% 이게 바로 대기업 남성들입니다. 절반 정도죠. 전체 노동자의 한 90% 이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쏠림 현상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남성 육아휴직을 지금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휴직할 경우에 아직도 이 눈치 보이는 이런 문화, 이런 이중적인 기업 문화에 대한 불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 중에 나온 것 같은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확실히 심한 것 같거든요. 이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 제도는 이미 다 마련이 돼 있고요. 직원이 뭐 육아휴직 신청했다고 해서 뭐 해고하거나 또 불리한 대우를 하면 그 처벌하는 규정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이 회사를 고용부에 직접 신고해서 소송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줄여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휴직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를 했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이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 정도에서 15%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프리랜서 이분들에게는 여전히 육아휴직의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전 국민 육아휴직도 추진을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요.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데 예를 들어 보면 보험 설계사나 뭐 학습지 교사, 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로 정부는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2배, 2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기자가 지금까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좀 이번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항상 이런 제도나 뭐 지원책은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 15년 동안 무려 180조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저치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며 각계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육아휴직 당사자와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조금은 더 세세하고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요즘 이 부모 세대 다양한 육아 모습이 반영된 신조어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텐포켓입니다. 말 그대로 10명의 주머니라는 뜻인데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이가 굉장히 귀해지면서 뭐 조부모, 부모, 삼촌, 이모, 고모 그리고 뭐 주변 지인까지 합세해서 이 아이를 챙기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A-포켓, 즉 8명의 주머니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이 아이를 챙기기 위한 사람들의 손길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네, 이번 대책을 통해 육아 초기부터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대책만큼이나 중요한 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사회 문화가 달라져야 할 겁니다. 오늘도 박상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